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우 건강해지는 의사 볼매 의사입니다. 오늘은 예방접종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특히 지금 가을철에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 바로 독감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는 예방접종을 어떤 것을 맞아야 될까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항체가 어떻게 하면 잘 형성되게 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있어서 주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독감 예방접종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항원을 배양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정란 배양 방식이 있고 세포 배양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함께 보실게요.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고 유정란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는데요.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은 계란 적응 변이를 거치지 않아서 WHO에서 선정한 백신 균주와 더 높은 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균주를 배양할 때 계란에서, 유정란에서 균주를 배양하게 되면 계란 적응 변이가 생기면서 백신에 포함된 계란 적응 변이 백신이 이제 HA 항원이죠. 헤마글루티닌의 항원성을 변화시켜서 이제 원래 WHO에서 정한 항원이 아니라 변형된 항원으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WHO가 예측한 실제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좀 다른 것으로 이제 인지가 돼서 실제로 예방접종의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후에 일부 단백질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접종하는 방법은 세포 배양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은 종류가 많지 않은데요. 해외 생산은 플루아리스 테트라와 셀벅스 쿼드, 그리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SK의 스카이셀플루 백신이 있습니다.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이 되겠고요. 6개월 이상 소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오픈을 하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25년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야마가타형, B형 항원에서 야마가타형을 제외한 것입니다. 원래는 A형 독감 두 종류, B형 독감 두 종류 해서 독감을 4가 항원에 예방접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WHO의 권고사항에서는 A형 두 가지와 B형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권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주로 3가 예방접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예방접종 한 번 이렇게 찔리는데 기왕이면 3가 말고 4가 하나라도 더 커버하는 거 맞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4가 예방접종 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포 배양 접종으로 4가 예방 접종 그 물량을 확보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제 3가든 4가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9월 22일부터 어린이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고 또 9월 29일부터 이제 임산부 예방 접종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0월 15일 저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부터 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며칠씩 간격을 두고 만 70세 이상, 만 65세 이상 이렇게 이제 예방접종이 계속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제 1월, 2월 되면 예방접종 깜빡하고 못 맞았는데 그래도 맞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A형 독감은 10월, 11월, 12월에 돌지만 1월, 2월에는 A형 독감과 함께 B형 독감이 같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더라도 B형 독감 예방을 위해서 이제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형 걸리고 나서 독감 한번 걸리고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B형을 또 걸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독감으로 한번 고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독감 또 걸렸어요. 그럼 다른 심지어 A형도 두 종류잖아요. 다른 A형 종류에 걸려서 A형만 2번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A형 한 번, B형 한 번 해서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도 유행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방접종 후에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 예방접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 이유가 65세 이상의 독감에 걸렸을 때 이제 독감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독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독감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생각보다 많고 그 합병증이 왔을 때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아요. 네, 아니 독감 걸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옛날에 신종플루 돌았을 때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제 그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접촉하고 걸려가지고 많은 숫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했거든요. 이제 그게 합병증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폐렴, 그리고 부비동염, 여기 축농증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부비동염, 그리고 중이염, 그리고 뇌염 같은 것이 있어요. 독감에 걸렸는데 그게 왜 걸려요? 라고 하지만 독감에 걸렸을 때 굉장히 고열이 나고 면역이 딱 떨어지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병합되어서 합병증이 오게 되면 그게 잘 낫지 않거나 좀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 노령층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후 항체 생성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서 사이모신 알파1을 투약했을 때 굉장히 독감 항체가 형성이 잘 되는, 독감 항체 형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 면역 클리닉에서는 사실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안심 주사라고 해서 코로나 전후에 주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때 사용되는 주사가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예요. 사이모신 알파1은 이미 노인들에게서 독감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주 2회 피하 주사를 하면 독감 항체의 생성률이 증가된다는 것이 입증된 주사입니다. 또한 코로나 걸린 환자에서 중환자실에 가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확률을 굉장히 낮춰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는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것은 사실 흉선에서 나오게 되는데 흉선의 기능이 아주 어릴 때는 아주 높다가 기능이 잘 되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감염학적으로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예방접종들이 50세를 기준으로 감염의 확률이 확 오르게 돼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흉선의 기능도 떨어지고 감염도 쉽게 더 걸리고 이렇게 면역이 저하되는 거죠. 노화가 아니더라도 면역 저하자이거나 면역 저하가 될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뭐 면역 억제제라는 이런 걸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그런 이제 증강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사이모신 알파1의 장점은 내 자연 면역을 올려주는 거예요. 서포팅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점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쌓아야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8회, 이렇게 주 2회로 맞으시는 경우는 4주 정도, 그다음에 주 1회로 맞으시는 경우에는 뭐 한 8에서 10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면역이 증강이 되고 나면 감염 후에도 쉽게 체력이 회복되고 컨디션이 회복된다 이렇게 느껴지고, 요즘에 구내염이 잘 안 생기네, 질염이 잘 안 생기네, 요로감염이 잘 없네, 내 요즘에 상처 나면은 잘 안 낫고 오래 가는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면역이 저하됐던 환자들에서 면역이 올라갔다라고 느껴지는 게 추후에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면서 사이모신 알파1 주사를 일주일에 2번씩 총 4주간 8번 정도 맞으시면, 사실 8번까지 아니고 4번만 맞으셔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맞으시면 그것이 독감 예방접종 항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 독감뿐 아니라 대상포진이라든가 여러 예방접종에서 항체를 잘 형성시키는 면역물질을 넣어서 이제 오랫동안 항체가 유지되도록 하고 항체 자체가 형성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좀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싱글릭스라고 불리는 2번 맞는 대상포진 접종이 이제 나오고 나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이 대상포진 접종이 굉장히 항체 생성률이 높고 한 번 맞았을 때 그 대상포진 예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평생 유지되고요. 이게 면역 증강제 하나와 주사제 하나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접종입니다. 싱글릭스라고 대상포진 접종이 되겠고요. 대상포진 접종은 이렇게 면역 항원제와 면역 증강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항원만 주사를 하는데 이렇게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약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많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의 물질이 되겠고, 이 2가지의 물질을 충분히 섞은 후에 한 번에 투약하게 됩니다.
사이모신 알파 같은 경우는 자닥신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사이모신 알파 1이 오리지널 제품이고요. 외국 분들은 오시면 오리지널 제품을 주로 맞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좀 많이 구비되어 있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생산된 아빅신 같은 제품들, 요것들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이모신 알파1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사이모신 알파1은 종류가 좀 많아요. 용량은 다 똑같고 엉덩이 주사를 해도 되고 피하 주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역시 백신처럼 2도에서 8도 사이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맞는 거라서 이 2앰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얀 가루로 웅집되어 있고요. 이 하얀 가루를 요 물약으로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녹인 후에 안정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사이모신에서 면역증강제가 중요한 것처럼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때에도 이렇게 같이 사이모신 알파1을 일주일에 2번씩 같이 맞아주시면 충분하게 항체가 형성되어서 실제로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당장 이 질병에 대해서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항체가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 맞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무조건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되고, 열날 때는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의사와 면담을 한 후에 예방접종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온을 먼저 재고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다음에 예방접종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의료기관 안에 머물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이제 급성 알러지 반응, 급성 이상 반응,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을 이제 혹시나 일어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대처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20-30분 정도 머무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시고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게 좋겠고요. 외부에서 주사로 상처를 낸 거기 때문에 당일에 샤워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린이들 예방접종하면 엄마 오늘 너무 야외에서 오래 놀리지 마세요, 일찍 재우세요, 목욕은 탕목욕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막 예방접종 한 다음에 비 맞고 농구하고 막 한강 뛰고 이러면 컨디션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요. 며칠간은 술 먹지 않고 과도한 운동하지 않고 뭐 산책 정도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컨디션 나쁘게 할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방접종에 있어서 백신은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에 보관되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되는 온도계로 계속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있어요. 이렇게 백신 냉장고에서 백신만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백신은 얼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냉장 보관인데 이제 이렇게 물들을 배치를 해서 혹시 얼지 않았는지 같이 이제 온도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줄이 이 안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몇 도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2도에서 8도 사이로 보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옛날에 코로나 백신도 다 이렇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도에서 8도 사이로 보관을 하되, 여기 와이파이 보이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몇 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방접종은 이렇게 정확한 온도를 지켜서 보관하고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가지 투약의 원칙이 있는데요. 정확한 약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그러니까 뭐 근육인지 피한지 투약을 하고 정확한 대상자에게 투약을 하고 정확한 온도로 보관할 것, 정확한 환자 교육과 정확한 기록까지 해주시는 그 7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예방접종들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네,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